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afirmam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장난 무비 플러스! 아니 지금 본인이 스타트신데 계속 눈치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어디서 자꾸 턱을 잡고 저는 우리가 박수부터 쳐야 된다는 생각을 아니 이거 그막 뭐가 안 좋아 조짐이 안 좋아. 손가락을 오케이 막 하고 본인이 감독이에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멘트는 안 하고 오케이 우리가 불 들어왔어요. 다른 준비를 안 했어도 하나 했잖아요. 박수를 쳐야 된다. 그래서 자, 박수. 왜? 박수 왜?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께 네. 일단 90도 꾸부리절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을 탔어요 우리가? 상을 탔군요. 저희는 네 저희도 상 탔어요. 저희가 윤여정 여우조연상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이상? 윤여정은 그 이상을 탔어요 우리가? 그녀는 3인칭이고 여긴 네. 1인칭인 거예요. 저희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뢰인 문학 인문 콘텐츠 개발 사업 2차 선정에 선정됐습니다. 우와. 위드 박이정 출판사. 대단하다.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어떻게 꼬신 거? 가증스럽지 어떻게 꼬신 않습니까? 거예요? 저희는 관계자랑 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이해충돌이나 부패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사해 지금 보면 나옵니다. 당장 국회로 가도 떳떳합니다. 이게 최종 20팀만 됐어요. 20팀. 몇 20팀 팀 정도가 지원한 거죠? 네, 1차부터 하면 600팀. 600팀 중에서 20팀이 됐어요? 600팀에서 30대 1이요. 30대 1이네. 30대 1이네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까? 네, 30대 우리가 1을 뚫고 저희가 2차 선정까지 됐습니다. 정말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우리 그래야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그래야죠. 했던 이야기들 이런 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 낼 수 사업, 있습니다. 이번 2차 사업은 저술 지원이라서 네. 드디어 저희가 한중일 영화 속 조선의 근대 풍경으로 책을 출판합니다. 그동안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네, 맞습니다. 올해도 가열차게 하는 걸로.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뿌듯하네요. 2차 사업하고 나서 3차를 가기 전에 이제 저희는 영화 속의 어떤 로드를 이제 현실 공간에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로드맵을 윤동주라든지 이중섭이라든지 네. 여러 이제 그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소개하고 안내하는 또 가이드로 올해는 녹음을 한두 번 좀 실현해 볼까.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 음향 감독님께 아주 깊은 감사를 소식을. 드리며 이제 야외 녹음도 가능하다. 우리는 버라이어티 예능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너무 상기돼 있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또 후대를 위해서 네. 근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저기 주문한 도서의 제목 근대란 없었다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대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근대란 무엇인가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사실 우리도 근대가 없었던 것도 맞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하기에는 그 완전체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데 경제적인 거 했다가 이제 문화적인 거 정치적인 거 조금 더 이렇게 가니까 앞으로 한 10년 20년 내로는 되겠죠. 네. 그래서 역설적인 제목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대란 없다. 맞아요. 예. 근데는 그게 그 더 책이 찾아보자. 뭐 이런 외국 거예요. 학자가 쓴 건데 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식민을 오래 겪었고 지금 사실 우리가 동아시아 중에서는 그래도 앞순위에 있는 게 근대는커녕 지금 과거와도 이별이 안 되는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계엄 그 근현대사에 얽혀져 있는 민주화라든지 이런 거랑 고통을 받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미얀마 신문 뉴스를 읽고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까운 과거랑 붙어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 네. 우리 부산 가야 되는데 또 경인 고속도로 들어섰어요. 네. 지금. 응? 잘못 부산 가야 들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경인 고속도로로 들어서면 한참 돌아가야 돼요. 저는 신여성입니다. 책사입니다. 자영업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꿈꿈입니다. 저희는 오늘 최근에 있었던 오스카 시상식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 영화가 있었죠. 작년에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자리를 대신했다고 할 수 있는 네. 정말 좋은 작품인데
국내 아직 그 관객들이 많이 못 만나봤을 것 같은.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뭐 미나리 네.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윤여정 씨가 이제 여우조연상을 타시는 바람에 여우조연상뿐만 아니라 뭐 거의 100개 가까운 100개 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셌을 때까지만 해도 맞아요. 100개 가까운 상을 미국에서 휩쓸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휩쓸었다. 유럽에서 휩쓸었다 그랬는데 여우조연상을 타는 바람에 그 온 스포트라이트이 글로 이제 집중이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 작품이 네. 더 찐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윤여정 씨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나리는 집에서 봐도 돼요. 미나리가 안 나오거든. 그냥 아주 근접한 일상샷이기 때문에 극장에 풀샷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앵글 자체가 그냥 굉장히 소박한 영화죠. 네. 소박한 근데 영화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작품은 아주 궁금해하겠는데요. 듣는 사람들. 극장에서 보면 감동이 배가 된다. 극장에서 봐야 돼요. 정말 너무 풍경이 살아있고 그렇죠. 네. 말이 필요 없는 여정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만드는 영화 바로 그 제목은 네가 해. 그 중국어로 해야 제목은 되는 바로 거야? 노매드랜드입니다. 아, 네. 중국어로 좋아. 나오는가 했어. 그러니까는 그 제목 저는 제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랜드야? 노매드.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노매드. 노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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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노마드라고 노마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노마드라고 했으면 노마디즘 금방 알았을 뭐 이런 것 책이 같은데. 한동안 유행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노마드, 유목,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땅, 그죠? 유목민들의 땅, 뭐 이런 네. 뜻이겠죠. 제목이 너무 아쉬워요. 아니 그 미나리 열풍에 지금 좀 가려져가지고 너무 가려졌어. 박스 오피스가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까지 지금 한 4만 명, 4.1만 그거밖에 명 안 정도. 안 보는 게 아니라 영화관이 모르는- 아, 없어서 그래, 그래요. 맞아요. 네네. 아니 그거밖에 상영하는 안 영화관도 돼? 별로 거의 다큐 없었고, 수준이네. 네, 나 진짜 4.1만 2번, 3번 명 보려고 정도? 마음 먹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 너무 좋아요. 내려가고 있는 아까 아무리- 영화관에서 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뭐랄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 영화를 준비하고 우리가 미나리 만들었을 때 그 제작진들이 트레일러에 4개월인가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우리는 가족이다 하면서 앙상블상 받았을 때 우리는 정말 가족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얼마나 그게 소박한 얘기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클로이 자오 자오. 감독의 네. 네, 노매드랜드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노마드랜드라고 했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긴 했겠다. 근데 이건 책 원작이 이름은, 있는 원작이 노마드랜드예요. 있는 영화인데 책 제목은- 이름은 이제 노마드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했으면 어땠을까? 좀 멋있는 한글 제목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제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가슴을 그러니까 유목민? 떠도는 땅? 떠도는 땅. 떠돌이 유목민 뭐 그러니까 약간 방랑의 땅? 바퀴 달린 집 같이 좀 약간 아니 바퀴 달린 집 얘기 아니에요? 캠핑카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화들은 다 보신 거예요? 아우 영화관 가서 봤습니다. 그럼요. 네. 보고 왔죠, 다. 네. 네 멋있었어요. 이 영화관에서 봐야 돼요. 사실 영화가 너무 좋은데 제가 불만스러운 것은 이 미디어들의 기사를 쭉 봤어요. 근데 오히려 브런치 글들은 노매드랜드를 보고 너무 찐 그 비평들을 꽤 올렸는데 기자들은 미나리 그리고 불쌍한 클로이 이렇게 쓰인 기사가 꽤 있어요. 왜 중국은 외면하나 우리는 미나리를 이렇게 열광하는데 그런 게 조금 그런 프레임으로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클로이 자이 감독이 과연 그런 걸 자오. 원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감독이 영화로 말하는 거지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그 미디어들은 너무나 눈에 띄는 거, 부각되는 거, 기사가 되는 거에 집중을 한다. 좀 아쉬웠습니다. 꼭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지금 너무 우리가 많이 말을 다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딱 한 가지 이런 생각했어요. 아주 노을이 지는 그 평야에서 어디서든 차를 세워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램프하고 캠핑 의자를 사야 되겠다. 신여성.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노매드랜드 포스터를 보시면 그 인생의 깨달음이 아니야. 어떻게? 오늘 방송은 뭔가 좀 안드로메다로 좀 어우, 지금 가고 잠깐만요. 있는 듯한 느낌을 왜요? 받는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포스터를 잘 보세요. 맥도날드가 그 램프를 들고 걸어가는 게 포스터예요. 그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장면이 그
램프를 드는데 그 램프가 어우 램프를 사시겠구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그 남자친구랑 나란히 그 캠핑지에서 이렇게 돌 많은 데서 의자 나란히 놓고 밥을 먹잖아요. 접시 하나 놓고서. 또 그 의자도 검색해봤어요. 제가.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경치가 좋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물이라도 한 잔 마실 때 저렇게 앉아있는 의자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해가 뉘어질 때 그 자리에 나에게 좀 빛이 될 수 있는 좋은 램프를 사야지. 이 영화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영화? 그 깨달음이라고 하기에는 참 뭐한데요? 그거 굉장히 욕망인데 오. 그거는 욕심인데. 아니 인간이 욕만 빼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전체적인 서사를 생각해 보면은 그 펀이라는 주인공이 그러니까 사실 아주 친절한 영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자세히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미 남편을 잃었어.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진 도시의 이야기는 또 자막으로 나와. 그러니까 펀이 자기 동네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명 공장인가요? 그런 그 석고 공장이 있던 공장. 도시에서 네. 공장이 멈추니까 흩어졌어. 근데 남편이 이미 죽었어. 근데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나면 남편은 공장의 폐쇄와 상관없이 죽은 거야. 근데 마치 초반에는 그 공장의 폐쇄, 도시의 소멸이 남편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남편은 암에 걸려 죽은 거로 나오죠. 근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펀이 혼자서 이제 방랑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영화는 그래서 방랑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슬프지 않은 영화인데 끝에 가면 펀이 남편을 못 잊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서사에 깔려 있다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자기 집을 네.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떠났는데 집기도 다 팔고 다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유목에서 만난 사람들의 어떤 위로를 받고서 다시 돌아가서 남편이랑 살았던 공간들을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억에 관한 영화구나. 이 슬픔, 잊지 못하는 슬픔, 천천히 잊어가야 되는 이 아픔을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서사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펀이라는 여성이 연세가 꽤 높죠. 어디서 많이 봤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특히 트렁크를 여는 씬에서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 프란시스 맥도먼드의 남편이 코언 형제 중에 한 명이에요. 영화 감독. 근데 이 코언 형제가 뭘 만들었냐면 영화 파고의 감독이에요. 근데 파고는 뭐냐면 이 맥도먼드가 거기서 여자 경찰관으로 나오는데 임신한 여자 경찰관인데 살인 사건을 취재해요. 그래서 막 되게 잔인한 살인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갈아서 죽이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건은 잔혹한데 집에 오면 평온한 임산부가 되는 블랙 코미디 영화인데 엄청 비슷한 씬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사람? 그래서 찾아보니까 남편은 코언이고 파고에도 나왔고 엄청나게 연기력이 높은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막 김혜자 그죠? 김혜자, 남은희 이런 급의 배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감독의 이런 배우 조합인데 소문이 안 난다는 거. 클로이 자오 감독은 어떤 사람이에요? 클로이 자오 감독은요. 이름에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아시안 감독이다라는 느낌이 확 오는데 중국계입니다. 예. 근데 이게 논란이 좀 있는데 우리가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이게 처음에는 알려졌었는데 네네. 국적은 아직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공식적으로 중국인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 영화를 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014년에 첫 번째 작품인 내 형제들이 가르쳐준 노래라는 작품을 만들었었고요. 2017년에 로데오 카우보이라는 작품 그리고 그게 두 이제 번째. 네. 노매드랜드라는 세 작품을 번째. 만들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금수저 네, 어느 금수저, 기업체. 그 국영기업 그냥 아. 공산당 기업이죠. 그 기업의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수도 철강공사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네. 굉장히 금수저였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면서 영화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진여정이 잠깐 언급했었는데 언론들이 이 최근에 나온 영화들을 네. 다루면서 미나리 그리고
이 노매드랜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언급이 되는데 영화 자체의 뭐 스토리나 영화에 대한 평론이라기보다는 이 클로이 자오가 받고 있는 클로이 자오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뭔가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좀 지나치게 조명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뭐냐 전에 클로이 자오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노매드랜드가 지금 완전히 이제 중국 대륙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도 수상하고 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또 감독상도 수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선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엔 이제 언론상에서 중국 언론도 이제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 정말 박수 쳤어요. 박수 쳤죠. 근데 예. 이게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 전에 이 짜오가 했던 이 언행이 이제 밝혀지면서 네. 이제 완전 SNS상으로도 다 차단당하고 이제 종족을 감춰버린 그러한 경우입니다. 또 한국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대서특필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2013년에? 2023년에요. 2013년. 중국은 거짓말로 가득한 나라다. 거짓말뿐인 나라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위험한 진짜 용감한 이건 진짜 용감한 대단하죠, 대단해.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본인이 또 이렇게 외국으로 가게 됐다. 이런 것도 다 좀 근거안이 됐던 것 같더라고. 네네네. 클로이 자오가. 네. 아 근데 이분이 네. 또 한 가지 참 뭐 네. 저는 굉장히 막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그 숭단단이라고 아시나요? 네, 네, 굉장히 네. 유명한 희극 배우잖아요. 네. 우리 중국에서. 들어봤. 코미디 배우. 네, 코미디 배우인데 숭단단이라고 그 춘절 그 프로그램에 무조건 이제 출연하던 그러한 네. 배우였는데 이 짜오의 아버지가 이 숭단단이랑 재혼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또 얽히는 사이입니다. 네. 그래서 일찍이 그러네. 유학을 미국 유학뿐이 아니라 영국 유학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 감독이. 그러면 어머니가 예. 된 거네? 그렇죠. 송단단이. 그쵸. 네네. 예. 어머니가 그 송단단은 계속 나와요 텔레비전? 요즘에 거의 안 나오는 것 잘안 같은데요. 나오는 것 네네네.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오스카 수상식에서 그 자오 감독이 입고 나왔던 그니까 헤어스타일 양쪽에 갈래를 따고 옷도 굉장히 아시안처럼 입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물론 그랬겠지만 물론 얼굴도 중국스럽게 생겼어요. 그냥 중국인처럼 생겼지만 마치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라는 약간 그런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사실 오스카 수상 정도 되면 네. 양장을 입고 나와도 되고 드레스를 입고 나와도 되는데 완전히 진짜 그 마치 몽골의 유목민을 연상하듯 또는 중국의 저기 변방에 사는 소수민족을 떠올리는 듯한 복장이잖아요. 양갈래 머리를 따고 검은 머리에 그래서 보기에는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보기에는 되게 순박해 보이는 인상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강단이 있어 보인다 느낌이 들더라고. 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논란이 됐었던 그 정확한 워딩을 찾았는데요. 2013년 미국 영화 잡지 필름메이커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중국에서의 10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곳은 거짓말이 어디에서나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10대 때가 틀린 그럼 말은 몇 아니잖아. 살 몇 년도 이분이 되는 거예요? 1982년생이거든요. 82년생. 올해 40세인데. 개띠구나. 네. 그러니까 10대 때면은 90년대를 얘기하는 거네. 그렇죠. 네, 90년대.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네. 뭐 천안문 사건도 금방 겪고 네, 또 네. 한창 동란기에 있었던 시기라. 네, 중국은 요즘 지나치게 이런 얘기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이제 정치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만한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그 이제 움츠러드는 거죠. 전체 사회가 그렇죠. 예. 꼭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 영화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잔잔한데 사실 여주인공이 그렇게 잔잔한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엄청 강인한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영화가 대사와 풍경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뭔가 어떤 사건이 막
그 중요한 사건들이 막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든지 음. 아주 역동적으로 화면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영화는 아니고 그 서로가 인간과 인간 간의 끊임없는 계속되는 대화들이 이제 대화. 그 전체 한 영화를 구성해가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 맞아요. 다라고 이제 맞아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거기에 그 집이 아닌 땅들, 그러니까 노마드들의 땅들이 이제 풍경으로 펼쳐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풍경의 의미가 뭐고 그 대사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잘 살펴보는 게 이 영화를 이해하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네요. 이 영화 저도 보다가 그 중간중간 그 캠핑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되게 리얼하잖아, 인터뷰가. 그래서 연출했나? 라고 찾아보니까 연출이 아니라 실제 인물들인. 독립영화라고 얘기를 하고서 촬영을 하면서 자기가 다큐에 출연한다고 생각한 네네. 린다 메이라든지 밥 웰스 같은 분들. 근데 린다 메이 같은 경우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서 돌아간 스웬키 같은 그런 캐릭터들. 이게 독립영화라고 생각했다면 자기의 마지막을 그 유품을 정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행지의 사진을 찍고 새를 찍고 그 충만함을 그 캠퍼들과 나누고 그 사람을 추모하는 방식도 그 사람이 좋아했던 방식으로 추모하고 저는 되게 이 작품이 미나리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 제작 방식은. 그러니까 그 원래는 원서 그대로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했었으면 독립 영화 맞아. 정도에서 끝날 뻔했었는데 이 클로이 감독이 이 배우를 여배우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가상이에요. 책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 점. 그 네. 배우. 네, 배우하고 배우 스토리. 펀의 등장. 네. 펀의 펀. 등장이 달라진 거. 그거를 넣었던 거. 원래 제작자로 참여하려다가 제작자였는데 또 거꾸로 클로이한테 제안을 받죠. 여배우로 이걸 해주세요. 네. 이게 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실제로 펀한테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일해보라고. 캠퍼로 일해보라는 제안이 있었대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아까 본인이 이제 정말 배우의 이런 건 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 실제 알바인 줄 배우에 알고. 대한 신뢰감. 음. 네, 그래서 저희는 그 클로이 자오. 중국 자오가 이름은 중국어야. 짜오팅입니다. 짜오팅. 중국어 이름. 예, 예. 짜오팅. 짜오가 성입니다. 예, 예. 짜오. 클로이 짜오. 클로이 짜오. 예. 짜오. 네. 클로이 조 감독님의 그 노매들랜드로 일단 저희가 1부를 열었고요. 2부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이 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장난의 무비 부셨어!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이 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장난의 무비 부셨어! 단언컨대 올해 최고의 영화 제78회 골든글로브 작품상 감독상 수상 계속 아른거리는 아름다운 자화상 제7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숨을 멎게 만드는 호소력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요 6개 부문 노미네이트 요건 옛날 얘기네 이미 네. 수상을 했으니까 네. 영원한 작별은 없어요 낯선 길 위에서 만난 기적 같은 위로 노매드랜드 근데 왜 7자만 들어가면 발음이 술술 새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77 뭐 이런 얘기만 나면 슉 발음이 막 공기만 막 발음만 왜 이러세요? 그 중국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주어가 씩씩 스 이런 발음이 있거든. 저 자영업의 표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심각한 굉장히 표정인데? 가증스럽다는 표정.
아유 아닙니다. 네. 듣지도 않았나 봐. 네, 클로이 자오, 네. 클로이 자오 감독의 작품입니다. 네. 이게 국내에는 많이 알려진 그런 감독은 아닌데요. 음. 중국인 감독이고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고 중국의 이름은 짜오팅. 그동안 이제 영화 작품을 한 3편, 4편 정도 만들었었는데 그게 다 세미 다큐입니다. 천재, 다큐멘터리 같은 거. 천재. 예,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이야기 전개가 이야기 스토리가 미국 그 중서부를 배경으로 해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 계층 이런 사람들을 조명하는 그러한 세미 다큐가 대다수였습니다.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금수저여도 이제 서구 사회에 살다 보면 아시안으로서 느끼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있겠죠. 본인의 네. 정체성과 연관된 느낌이 좀 그러다 나네요. 보니 그렇죠? 네. 본인 이야기가 100% 투영 안 됐어도 이 정서에 공감할 것 같아요. 백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미국인으로서 아시안의 삶 뭐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그 다큐 중에 인터뷰 중에 자기 뭐 여행을 계속 하기로 했다면서 캠퍼를 선택한 어떤 여성의 인터뷰를 보면 약간 인디오 같은 느낌의 여성이 한 분 계시잖아요. 머리 따고 되게 그러니까 이 노매드랜드의 그 실제 캠퍼들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되게 인상 깊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오스카에서 수상하는 영화들에 등장하는 백인의 전형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아시안, 그다음에 나이 든 사람, 그리고 힘없고 쓰러져가는 인생의 어떤 황혼기들을 굉장히 조명했는데 그 자체가 다 반짝반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저렇게 늙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실 영화 스포이긴 하지만 뒤에 보면은 캠퍼들을 지원하는 밥 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 그분이 굉장히 그 기부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본인의 슬픔을 그렇게 나누면서 자기도 슬픔을 조금 나누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 굉장히 좀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 이 이야기는 노매드랜드는 겉으로 보기에는 캠퍼들의 이야기지만 자세히 보면 그런 걸 나눠 인간인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슬픔이라는 거는 어쨌든 나눠야지 내려간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지막 바벨스 인터뷰를 보면은 그 유쾌하고 뭐 선하게만 나왔던 사람이 울컥하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잃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좀 나 자신한테 좀 투영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모두 늙어갈 네. 거고 누군가를 또 잃게 될 거잖아요. 순서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금 그 펀이 길을 떠나서 이제 유랑민이 되면서 많은 또 다른 유랑민들을 자기처럼 똑같은 처지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군가를 잃고서 그 유랑민이 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자기와 가장 가깝게 살았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잃고 결국 이제 길로 어떻게 보면 쫓겨났다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길로 쫓겨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사실은 이제 집에 관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집은 완전히 그 부의 창출 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했죠. 그리고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라고 하는 지표가 이제 집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 영화는 그 집이 무엇인가라는 집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한테 굉장히 진지하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과 정주할 수 있었던 공간이 집이라면 그 누군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는 정주할 수 있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살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거처가 없는 게 아니라 집이 이제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좀 여러 가지 그 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어 제목은 우이즈띠예요. 우이즈띠. 그러니까 의지할 곳 없는 땅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집이라는 것이 또 의지해야 될 거처이고 또 그 안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걸 이제 묻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집을 좀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 시끄럽고요. 아니면 갑자기 너무 집에 끌어오네. 대한 이야기. 집을 좀 팔아보세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제 집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집은 결국은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몸의 확장이다. 마샬 맥루한이 미디어는 최근에 읽으셨군요. 뭘 또 최근에 읽어. 옛날에 읽었지. 미디어는 신체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보면 집이라는 건 결국 몸의 확장 아닌가, 인간 몸의 확장 아닌가. 근데 그 인간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로서의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몸이 아니라 여러 인간들의 그 집합으로서의 몸이 확장되는 것이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 자기 혼자 남은 정주의 땅 위에 세워진 고정되어 있는 집에서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집을 만들고 이동하는 집 속에서 또 다른 이동하는 집들을 계속 만나면서 뭔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몸을 확장시키는 이 과정, 이것이 노마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영화 보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노마드인데 저는 오히려 고레이다 히로가즈의 그 어느 가족을 떠올린 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포스터에 보면은 영원한 작별이는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닥불을 앞에 놓고 밥을 먹고 그 저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 비건을 위해서 뭐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뭐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저 사람이 아프면 가서 약도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거주하진 않지만 하나의 가족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풍경,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풍경 얘기를 했잖아요. 그 풍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단지 이 영화의 어떤 배경으로서 역할만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어떻게 보면 그 풍경도 사실은 그쵸. 공간의 확장인 거죠. 집의 확장인 거죠.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이 펀이 그 들판에서 그냥 볼일을 보잖아요. 처음에. 난 그게 굉장히 맞아. 인상적이었거든요. 집이야 그냥. 거기가 그냥 화장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꼭 분리 독립된 어떤 네모칸이 쳐져 있는 공간으로서만이 화장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뭐 하늘을 이불 삼아 눕는다 뭐 이런 얘기도 옛날 분들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인간이 어떤 몸의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콘크리트나 나무로 고정되어 있는 땅에 고정된 형태의 집을 네모나게 혹은 세모나게 짓고 사는 것이 꼭 집이냐.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건축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물음을 지금 이 영화가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장면이신 거예요? 투비와 나투비. 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걸 꼭 극장에서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모니터가 클수록 유리하다. 풍광이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너무 살아있지만 이 풍광을 즐길 수 없다면 노마드랜드를 절반밖에 즐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에만 집중하면 이 영화는 절반만 감상하는 거다. 너무 풍경이 그게 뭐 스토리가 막 자세하게 나오는 건 네. 없잖아요. 그냥 풍광만 보는 봐도 거야. 보면서도 그냥 인생의 깨달음. 마치 다큐 나는 같은 어떻게 거죠. 살아야 될까가 나는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까 네, 그 노상방뇨이기도 하셨지만 펀이 옷 다 벗고 물 위에 떠 있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완전 자유인. 우리로 치면 자연인. 그런데도 어색하지가 않고 흉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저게 제일 자연스러운 얘긴데. 그러니까 그건 욕실의 확장이에요. 네. 오늘 주제 확장이야. 그러니까 계속 확장되는 거야. 아까 그 네모난 그 콘크리트 벽이 사라지는 순간 이 세상 모든 우리의 집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인생의 확장. 녹음실 해야 되나? 벽이라도 좀 부숴봅시다. 저 하늘 아래 모든 게 다 나의 집일 수 있어. 막.
자연인이네요. 네. 너는 자연인.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 영화가 무슨 캠핑카를 옹호하는 캠핑카를 뭐 이렇게 광고처럼 보여주는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노숙인들의 삶을 다루는 것처럼 어떤 굉장히 사회의 부조리한 면이라든지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그건 아니지, 진짜. 그건 또 아닌 그건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영화도 아니에요. 맞아요. 이 영화는 그리고 또 완전히 그 하층민으로서의 노숙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또 네. 자유스러워요. 거기 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 중간쯤 어디쯤에 있는 그 노마드라는 말이 그러니까 노숙도 아니고 캠핑도 아닌 그 중간 맞아, 어디에 맞아. 있는 개념으로서 좀 새롭게 해석돼야 될 것 같아요. 캠핑족과는 거리가 좀 있죠. 사실 그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그런 차가 아니고 그냥 작은 캠핑 벤이죠. 작은 벤이고 거기를 맞아, 이제 맞아. 침대 같은 거, 주방 같은 걸 시설도 본인을 없는 이제 건데. 개조해서 만들었고 영화 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캠핑카 전시회 같은 걸 이렇게 가는 그게 미래 있어요. 캠핑카 뭐 이런 거. 네네 그거 거기 가서 재밌었어. 굉장히 감탄하면서 버스형 캠핑카. 예, 거기서 이제 나중에 본인이 이걸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상상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목소리 저 마이크 된 김에 그러면 투비와 나투비 차이나는 한 장면 뭘로 하실 거예요? 아 집이란 얘기가 나와서요. 저는 그 주인공이 주고받았던 대사 하나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어디 우연찮게 마트에 들렸다가 지인을 만나죠. 아마존에서 일할 때 맨 앞에. 앞부분에 앞에. 아마존에서 기거할 일할 때 그 곳은 동네에 있으세요, 있던 이거죠? 응. 마트에 들렸는데 지인을 만나고 그 지인이 이제 딸을 데리고 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지인은 떠나고 딸이 물으면서 아주머니 혹시 집이 없으세요라고 이렇게 굉장히 맞아. 막 저돌적인 뭐 저돌적이라고 할까요? 직설적인 직설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 펀이 한치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응수하더라고요. 대답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그것은 집이 없는 거 집이랑 아니야. 집이 아니고 거처는 있는데 뭐라 그러죠? 집이 없는 게 아니고 거처가 없는 거, 거주지가 없는 거라고. 그렇지. 네. 약간 주소지가 그러네요. 없어. 네네네. 내가 집이 없는 건 아닌데. 집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거처가 느낌이야. 없는 거다. 응. 예. 한 집과 이 거처 영어로는 이제 홈리스와 하우스리스. 하우스리스로 네네네. 들렸어요. 네네. 그게 나오지. 그러니까 집과 이 거처를 분리하면서 굉장히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맞아. 그렇게 답변하는 걸 보면서 좀 되게 뭉클했습니다. 사실 또 그걸 보면서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의 풍경과는 또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가 적었던 착취도시 서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창신동을 비롯해서 창신동. 영등포동 같은 데 이제 쪽방들이 공단들 널려 있잖아요. 많고. 네네. 그 쪽방을 다니면서 취재한 르포 기사를 묶어놓은 책인데 원래는 사실 지옥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 지옥고. 지옥고가 뭔 줄 아시나요? 지하방, 옥탑방, 그리고 고시원. 이게 그 최소 주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주거 난민들인 셈이죠. 근데 이 지옥고 아래 쪽방이 있다는 거예요. 예, 쪽방. 그러니까 그 쪽방을 이렇게 취재했는데 완전 그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거죠. 엄청 맞아요. 열악하고 그러한 주거 난민들이 사실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고 또 그 빈곤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네네. 빈곤. 그 예전에 한겨레 안수찬 기자팀에서 했었을 때는 지옥고라는 표현하고 비슷해요. 그때는 큐브 인생. 그러니까 사각형에서 못 나가는 거야. 그거 똑같아요. 그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원룸. 그 사각형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그나마 나은 사각형으로 가기 위해서 그 큐브를 돈다는 얘기예요. 너무 슬펐어요. 그때도. 근데 여전히 근데 이게 참 다른 게 저는 그 어린아이를 마트에서 만났을 때 저는 그 차이나는 인문학에서 하겠지만 인문학 드레싱에서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뻔히 얘기하잖아요. 너 내가 알려준 그 시를 아직도 기억하니? 묻잖아요. 네. 근데 시를 외우잖아요. 근데 그 시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뻔히 나중에 캠핑지에 찾아온 약간 알코올 중독 청소년한테도 청년한테도 또 시를 알려주죠. 네네. 자기가 너무 슬펐을 때 외웠던 시가 있는데 너도
너에게 들려줄게 했는데 음. 그 시가 진짜 예술이잖아요. 저는 그 네네. 시의 내용을 듣고서 야, 이 영화는 정말 시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적인 감정이다. 그게 드레싱이구나. 네. 그래서 네. 같은 장면인데 어. 감수성의 차이고 주거에 대한 고민이 더 가까운 저 젊은 자영업과 저는 조금 더 나이든 신여성으로서 뒤에 인문학 쪽에 좀 꽂혔고 자영업은 앞에 주거 난민에 대한 이야기에 꽂힌. 전 주거에 꽂혔습니다. 아니, 워낙 또 요즘 하우스 리스는 원래 그 책에서는 문제 의식이 그게 더 큰 거였었어요. 책에선 그랬구나. 이게 문제 제기가 됐던 그래서 게 제목을 그렇게 했구나. 예, 그랬던 거인데 사실 영화는 영화 자체는 이제 뒤엎은 거죠 조금 맞아. 더. 영화 제목은 바꿨어야 돼. 아니 또 워낙 또 시국인지라 네. 요즘 부동산 부동산과- 투기도 그렇고 LH 사태도 그렇고 보면 너무 청년들이 가지고 열받습니다. 있는 그러한 박탈감과 상실감. 저도 집이 없어요. 청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우리도 유목민이에요. 서울에 우리도 주거 난민이죠. 어떻게 수많은 보면. 중년들도 집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노마드가 처음에는 주거로 생각을 하면서 앞에 부분을 봤다 그러면 사실 마지막 장면에 가가지고 좀 잊혀지지 않는 게 이제 맥도먼드가 똑같이 그 마을에서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첫 장면에서도 거기서 또 나오는 거. 장면이 똑같이 자기 마을을 떠나는 나오는데 글쎄 앞에 부분에서 보면은 수미상관. 수미상관보다 다르다는 거. 맞아. 앞에는 조금 더 도망치듯. 남편에 대한 남편에 맞아. 대한 슬픔과 슬퍼서. 뭔가 이런 거에 오는 좀 뭐 이렇게 수동적인 그렇죠. 네 이런 아픔을 갖고 있었던 거에 자아였다 그러면 마지막에 바벨스 아까 누가 얘기했죠. 바벨스를 만나면서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나 이렇게 뭔가 꿈과 희망을 데이브? 바벨스예요. 그 아들이 죽은 사람. 아들 죽은. 예. 네. 밥 웰스. 바벨스. 네. 아들이 그치. 이제 먼저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밝게 맞아. 살고 있는 맞아. 이런 마지막에 몇 명을 딱 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 공장. 저는 그래서 남편이 공장 대표라고 생각했었는데. 리스펙트. 상상력 만렙이네. 만렙. 그러니까요. 근데 다시 떠날 때는 그 꿈과 희망과 이제 내 스스로 일어나는 어떤 맞아요. 독립적인 뭔가의 여성으로서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맞아. 앞에는 그러네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했던 많이 힘들었던. 이 여성이었으면 마지막에는 이제 주체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 앞전에 여동생인가요? 만나잖아. 네. 언니인가요? 언니가 언니. 만나서 여기서 차도녀, 같이 차도녀. 살자고 그러잖아. 같이 살자고 했는데도 그렇죠. 또 나오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만났던 그 남자 데이브인가요? 데이브하고도 데이브가 뭐 요청하잖아요. 여기 너무 살자고 좋은 같이. 조건이었어. 네. 근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아버지와 아들이 그 피아노 치는 장면 네네. 나오는데 이제 한 가족을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떠나는 모습에서 이제 그러니까 뭔가 더 당참으로서의 스스로의 개척, 뭔가 닫혀 있는 뭔가 유목의 느낌이었으면 그 두 장면이 수미상관이지만 굉장히 저한테 다르게 느껴져가지고, 네. 그 떠나기 전에 그 펀이 그 집에 깔끔하게 정리된 그 침대 위에 앉아 있잖아요. 네. 앉아서 정말 마치 잠깐 온 이방인처럼 그 침대 깔끔하게 정리된 데 앉아 있다가 거실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떠나잖아요. 사실 저는 그 퍼니 데이브의 집에 들렸을 때 그 장면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사실 정갈한 침대가 아주 정갈하죠. 네. 놓여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누웠는데 잠을 못 자잖아요. 자고 어. 뛰쳐나와 가지고 거기가 한밤중에 다시 자기의 그 작은 벤에 들어가서 그거, 잠을 그거야. 청하는 그 장면. 어느 순간 네. 벤이 자기가 된 거지. 그렇죠. 저 꼼꼼이가 네. 확장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기 너무 춥고 너무 열악하고 화장실도 통으로 쓰는데도 그게 자기의 일부가 된 거기서 자야 마음이 편하고 좀 불편해야 잠이 오고 막 이런 것들 되게 와닿고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유목민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쓰레기를 뭐가 제일 불편한가요? 서로 얘기를 하다가 내 분비물을 내가 치워야 된다는 것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똥오줌을 자기가 치워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차 안에 통에다가 소변하고 대변을 받아서
그걸 버리는 건데 엄청 열악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도시와 조금 떨어져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데이브가 깨트린 그 접시를 다시 붙이는 장면 이런 것들 그 단풍나무 이렇게 단풍잎으로 그려져 있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막 하나하나에서 거의 완벽하게 다시 붙여내잖아요.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난 내 마음이 그 안에서 자기만의 공간 안에서 붙여지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아, 나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화를 아니 깨트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랬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죠. 그 아버지 나는 유품이었잖아요. 유품이잖아요. 그 유품. 예, 예. 유품이었는데 어. 그러면 이제 깨졌으니까 열받아서 한바탕 하고 야 내가 너 용서할게 이러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낸다는 거 그게 그 부서졌던 마음이 그 안에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끝난 게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붙이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되게 좀 깨지기 전하고는 다른 접시지만 접시는 접시야. 계속 가는 거야. 네 옆에 있는 거야. 접시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와 함께 있어야 할 것들, 그런 내 거죠. 곁에 언제나 같이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흘러가기 이제 쉬운 장면인데 물건으로서는 접시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로 맞아요. 이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자기 옛날 사진 막 보잖아요. 네, 아빠가 네. 자기를 엄청 예뻐했던 네. 사진들. 예. 내 곁에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될 그렇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간이 집이다. 어디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기억하는 한 살아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그 바벨스가 기억하는 한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말 좋았는데 기억에 기억하는. 관련된 이야기고 시간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되게 좀 그 접시 붙인 장면을 영화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랬는데 책사님의 그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면 네. 그 붙이는 것도 굉장히 주체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깨진 것들을 스스로 추스리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막 애도가 필요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밤에 거기 가서 자는 것도 진짜 인상 깊었어. 그 깨끗한 침대와 잘생긴 데이브와 맛있는 음식을 뒤로하고 아니 근데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요. 노매드랜드가 사실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이 몇몇 있는데 실제 배우는 이제 2명뿐이라고 합니다. 예, 그 맥도맨드 역할을 했던 펀 역할을 했던 이제 맥도맨드가 배우였고 맞아요. 맥도맨드는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해요. 제작자였죠. 제작자. 네네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특이한 점이 그 부분이에요. 또 사실 보통 이제 감독이 약간 각본을 짠 후에 이제 배우들을 캐스팅하는데 이건 역으로 됐다고 합니다. 제작자. 이게 맥도맨드가 제작자였고 이 영화를 어떻게 찍어줄 수 있는 감독을 이제 컨택한 그런 케이스. 미나리에도 브래드 피트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 배우는 2명이었고 맥도맨드랑 그 데이브 역을 했던 맞아, 그 맞아. 남자 배우였고 이름 좀 어려워요. 그 배우는. 데이비 스트라탄인가 예, 맞아요. 그런 예. 배우가 있었고요. 나머지 린다 메이 바벨스라든지 그리고 스윙키 같은 분들은 실제로 노매드 생활을 하고 있는 진짜. 분들이라고 합니다. 예. 너무 인상 깊어요. 그 그러니까요. 린다 메이. 근데 전혀 연기 같은 데서도 어색함 같은 게 맞아. 묻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냥 일상을 연출한 거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일상. 뭐 빨래방 가서 그 게임하는 네네, 거, 뭐 퍼즐 이런 거. 맞추고. 오, 네네. 너무 리얼해. 근데 여기에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그 밥 윌스랑 펀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캠핑 둘이서. 예, 캠핑 의자에 앉아서 둘이서 이제 내밀한 얘기를 주고받는데 바벨스는 이제 그 본인이 아들을 잃었던 아들이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맞아요. 하고 그리고 이제 펀은 이제 자기가 남편을 잃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펀은 사실 실제로 남편을 잃지는 않았잖아요. 가짜잖아요. 예, 가짜잖아요. 이거를 펀이 얘기할 때 바벨스가 몰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얘기를 실제로 본인 실제로 얘기를 하는 믿은 줄. 거야. 왜냐하면 영화 촬영할 때도 이건 그냥 독립 영화를 찍는다고 말하고 영화가 약간 예, 모큐야 모큐. 허구성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카메라. 촬영이 끝나고 바벨스가 폰을 이제 그러니까 위로했겠지. 위로하는 맥도맨드를 위로하러 왔다고 합니다. 괜찮을 예, 거예요. 괜찮. 이렇겠지. 그래서 도저히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속이는 건 좀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이건 영화고 본인 어떡해. 남편을 잊지 않았고 이걸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네네네. 연기를 너무 잘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우리 영화 봤을 때는 다큐스럽지만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바벨스가.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영화관 나가면은 저 바벨스도 만들어진 건가 막 이런 생각 했어요. 왜냐면 되게 유명한 유튜버로 나오잖아요. 그 노마드들의 마지막에. 막 그런데
아들을 잃었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약간 연기인 것 실제는 중간쯤 애매한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라고 보기엔 눈물이 너무 약다.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했거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선 진실한 얘기였던 거죠. 이 영화가 사실은 저는 이런 걸 팩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붙어 있는 묘하게 네. 정말 차용이 됐는데 오히려 가상이 현실을 위해서 차용된 거. 그죠? 배우 2명에 의해서 정말 노마드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관객들에게도 비슷한 아들을 잃고 또 그런 관계 남편을 잃은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삶도 있어. 자기 방 안에서 똥오줌을 받고 깨진 접시를 붙여도 자기 삶을 사는 거에 긍정하는 삶도 있어. 이런 위로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부에 이제 이 영화는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3부 우리의 킬러 콘텐츠 인문학 드레싱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o,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네 3부라서 살아났다. 살았다. 네. 잠이 깼다. 네. 기운 없어 이제. 네, 저희는 오스카 몇 회 집어니? 오스카 아카데미가 몇 회였죠? 네. 몇 회예요?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그리고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다고 할 수 있는 네. 네, 클로이 자오. 감독의 네, 그 노매드랜드. 네, 맞습니다. 네, 올해 노매드랜드. 아카데미는 93회입니다. 그렇군요. 아하. 아카데미가 요즘 다양성을 지향한다고 그 영화 뭐죠? 그거 외국어 번역상 이런 것도 이름 바꾸고 다양성으로 약간 사실은 소비 촉진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안들에 대한 그래서 그 영화 우리 미나리도 선전을 했지만 네. 노매드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인문학 저희 기뢰인문학에서 파생된 그리고 드레싱을 부어보겠습니다. 자, 드레싱 먼저 싱싱한 것부터 좀 파격적이고 싱싱한 드레싱 뭐 없습니까? 다들 마이크 왜 안 싱싱해요? 몸을 다 뒤로 막 미루고 그러면 그 영화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구원투수 등장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 자, 영화 제목은 노매드랜드지만 책이 먼저 있습니다. 노마드랜드라고 해서 책이 먼저 있는데 사실은 이제 2014년도에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그 있는 작가. 오래됐네요. 네, 제시카 브루더가 맨 처음에는 어딘가에 하퍼스 매거진이라는 데다가 연재. 기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써도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를 받고 책으로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책은 픽션이 하나도 없는 날 것 논픽션.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다 논픽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들도 다 논픽션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응해주신 주인공들한테 감사하다 이런 문구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차이점인 우리 영화에서 사실 이 펀 말고 여주인공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린다잖아요, 린다. 린다 메이 이 책의 주인공은 린다예요, 펀이 린다 가장 얘기예요. 의지했던 네, 언니. 멋진 언니. 네. 그리고 원래도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맷도먼드는 린다를 주인공을 하려고 했던 거 어울리는. 네. 워낙 여기서 원래 매력적이니까. 책 속에서도 그렇겠네요. 린다가 1, 2, 3부 다 이게 3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린다의 삶을 가지고 쓰려고 했던 게 영화였는데 이제 그걸
감독 만나면서 이제 바뀐 거죠. 영화 펀이라는 가상이 속에서 들어가는 거죠. 린다 메이는 이제 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한철 알바가 시작되는 뭐 아마존 그런 노동터에서 만나는 언니, 네. 그다음에 캠퍼로 활동하면서 같이 보드 게임도 하고 세탁방을 가는, 그러면서 자기만의 집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네. 아주 주체적인 노마드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거의 그 노마드의 삶과 이거가 모티브만 가져왔지. 또 린다와 스웬키도 스웬키. 실존 인물 다 이런 것들만 가져왔지. 영화 속 이야기하고는 완전 다른 매체라고 보시면 근데 이런 됩니다. 차이는 예. 있겠다. 그 책에서는 스웬키가 살아있을 거고 영화에선 스웬키가 죽잖아요. 그런 자체들이 다 이야기들은 사실로. 스웬키가 떠나서 캠퍼들이 스웬키를 추모하는 모닥불을 켜잖아요. 그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어. 다 사실로 쓴 다른 거고. 사람들이 캠퍼로 착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이야기가 나 앞에 린다 이야기. 린다가 싱글맘으로 두 딸을 키워요. 그래서 그 두 딸을 키우고 그다음 뭐 사위를 얻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1, 2, 3부로 이어지고 있고. 본인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힘들게 영화에서도. 일한 거. 힘들게 근데도 일한 거. 뭐 보조금을 못 받아 뭐 이러면서 난 돈을 벌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죠. 돈을 벌어서 내가 떠날 거야라고 하면서 그때 노바드로 하면서 이제 아마존을 찾아가는 거. 이게 일부의 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삶을 조명해서 영화로 했었어도 다큐의 독립 영화에 이걸로 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신의 한 수이긴 하죠. 마지막에 이런 그 게. 린다가 약간 제로 웨이스트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집을 지으면 자원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고 몇 대가 가도 튼튼한 정말 그 자체로 자립할 수 있는 주택을 세우고 싶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에도 관심이 많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홈리스, 하우스리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사회적인 용어에 대해서 영화 속에서는 다 이렇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책 속에서는 이제 자세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엠파이어 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영화 속에도 실질적인 도시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있으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그 석고보드가 안 되고, 근데 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왜 재산을 왜 못 쌓았지? 왜 다른 데로 못 나가지? 했는데 약간 이 마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 지역에서 고립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만 벌면 그 본인의 월세를 낼 수 있었대요. 집이. 그러니까 여기 딱 석고보드용으로 모인 사람들 위주여서 이 약간 시내로 봤을 때는 좀 동떨어진. 우리로 치면 탄광촌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잘 나갈 이 때 생계 탄광촌. 유지가 좀 달랐던. 그치, 그러니까 그치. 이 안에서는 문제가 행복하고 없었는데. 문제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격차가 사회적인 어떤 있어서. 적응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엠파이어 이 시티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시티라고 그러지 않고 마을이라고 그래. 마을. 딱 우리 정선 같은 작은 거네요. 마을이라고. 태백 그럴 수 있네요. 이런 느낌. 딱 탄광촌 그거잖아요. 마을 얘기. 적응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배경들도 다 좀 나와 있어서 좀 읽어보면 좋을 좋네요. 것 같아요. 노마드랜드. 노마드랜드. 2014년이면 7년 전이잖아요. 2014년이고 책은 아마 그 세상에. 이후에 됐겠죠. 2017년 책은. 그러면은 그리고 진짜 네. 스웬키가 돌아가실만 하는 세월이. 예. 근데 그죠? 번역된 책은 번역서는 지금 바로 영화 직전에 나왔어요. 국내에 나온 거는 3월. 너무 가슴 아팠어요. 예. 정말로 사실은 이게 영화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 영화 끝나고 보니까 실제 인물이라고 해서 진짜 그게 마지막이었겠다. 스웬키가 자기 다시 여행 떠나기 전에 자기 물건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펀한테도 주고 막 그게 영화가 아니었구나. 설정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게 인상 깊은. 그러면서 자기가 찍었던 새 장면을 막 사진으로 보내주잖아요. 나 그 참 그 제비집 그 그게 장면 너무나 와닿았어. 난 죽는 순간까지 떠날 거야 막 이 얘기했던 스웬키가 진짜 인물이었다는 게 영화 끝나고 진짜 너무나 깊은 울림을. 그리고 거의 이거 취재하느라고 3년. 그래. 예, 2014년도에 기고를 한 다음에 3년 네. 정도 걸려서 책이 나온 거니까 대단하다. 밀착 취재해가지고. 역시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입니다. 정성이 가득한 책이네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번역돼서 나온 게 저는 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반갑네요. 그렇죠. 네. 그분 이 번역자도 저런 삶을 꿈꾸고 있는 누군가가 번역자도 약간 기자 이런 좀 출신이기도 해요. 아. 약간 예. 그래서 노마드. 책은 노마드랜드라고 하는데 영화는 왜 노매드랜드야? 영어로 노마드나 노매드로 노매드나. 읽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노마드로 예. 해주시. 우리 콩글리시인데. 근데 아까 중국어로 원어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네. 오이즈디. 예. 그러니까. 앞에 한자가 뭘까 했었는데 그거였구나. 예. 무의지처. 네. 우이지지. 지지. 뭐뭐의 땅을까지 그러네. 읽었어. 지지. 또 서양 사람들도 그런 게 있겠지만 아시안들한테 집이라는 게 좀 되게 좀 남다르잖아요. 밥 같이 먹고 이런 가족들의 공간들이. 자, 그럼 또 네, 저도 오늘 책사님의 역할을 좀 노려봤는데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예, 아우. 오랜만에 저도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2-3년 됐죠. 그 유발 하라리가 썼던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호모사피엔스, 호모 땡땡땡 이런 게 많이 알려졌었잖아요. 혹시 또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요즘 뭐지? 호모가 붙은. 호모나렌스, 포노사피엔스인가? 네. 그런 것도 기계, 있고. 기계. 네. 네. 호모 뭐 호모 모빌리쿠스. 뽀네. 호모 루덴스라는 네. 것도 있고요. 뭐 이거는 노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오래됐죠. 오래된 말인데. 그런 것도 있고 호모 파베르 같은 더 오래됐죠.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땡땡땡 있는데. 아니 이게 올드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호모 모빌리티쿠스, 호모 나렌스 이런 것도 그런가요? 있다고요. 나렌스가 진짜. 뭐죠? 이야기하는 인간. 이야기하는 인간. 역시. 그럼 이제 퀴즈 갑니다. 퀴즈 가는. 퀴즈? 네. 네, 맞추면- 상품이 있습니까? 나도 무슨 소리 아무도 안 해.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네. 그냥. 제 앞에 이거 와인이 한 병 있는데 이걸 드리는 걸로 할까요? 아니 마셔야지. 아니, 무슨 말이야? 퀴즈 갑니다. 자, 그러면 노마드랜드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이주하는 인간을 뭐라고 그럴까요? 호모 모빌리티쿠스? 아닙니다. 땡. 호모 노마드. 땡.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 이주하는 인간. 이주하는 인간을 호모 디아스포라? 영어로 돼야 되잖아. 뒤에. 이동하다. 이주하는 인간, 이동하는 인간. 모빌리티쿠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유,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안 되는데 넌 빨리. 아니, 못 책을 맞추실 것 갖고 있나 같아요. 보다.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제가 이걸 또 밝히면 안 되나? 작년에 제가 학교 시험이 있었는데 그 학교 시험에서 이걸 묻더라고요. 이주하는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한 2-3년 전에 봤는데 이 책을 보는 바람에 그게 정답을? 이제 정답을 맞췄어요. 유일하게 정답을 맞춘 교수님 사람입니다. 너무 하시네. 아니 그게 그 시험 외에 가산점으로 이렇게 1점 붙는 건데 그걸 이제 맞췄는데 이 책 학점은 몇 점 덕분입니다. 받았습니까? 우린 학생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이주하는 인간을 호모 미그란스라고 합니다. 아, 인미그란트 이거 그러네요, 미그란스라고 그러네요. 하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이 조일준 기자님이 이 한겨레 출신 기자시고요. 조일준 기자는 유명한 기자죠. 네네, 한겨레 국제부 기자시고 그분이 쓰신 이주하는 인간 호모 미그란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2016년인가요? 16년에 나왔네요. 2016년에 나왔고요. 이 책 제목에서 바로 알 수 있죠. 뭐 크게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요지는 그거예요. 인간은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이주를 했다. 우리 인간의 그러한 역사는 결국엔 이주의 역사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인간, 이동의 역사를 1부에서 다뤘고 그리고 2부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와 그 이주하면서 이제 생기는 부침. 예컨대 이제 뭐 난민 문제라든지 난민 수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뭐 디아스포라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미그란스 아니, 지금 용어 장난쳐? 안다. 용어 안다. 지금 아니 그 책 얘기야. 제목 알려줄 거면 책을 뭐하러 가지고 거기 포스트잇을 뭐하러 붙여놨어? 아니 지금 아니, 뭐 지금 하는 나 이거 안다 잘하는 나 거야 이거 지금? 안다.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어디- 보시라고요. 넌 직접 모르지. 구매해서 어디서 낚시질이야 낚시질을? 직접 구매해서 읽어보시라고요. 아니 뭐 한 문장이라도 읽어줘야 돼. 목차라도 읽어보세요. 목차라도. 아니요, 제가 진짜. 지금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를 이제 텍스트를 좀
이제 구성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됐는데 먼저 제가 여기서 한 문단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면 자를 줄 알아. 한 재밌어야 문단을 돼,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밌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났어요. 어디 책을 덮고 제가. 또. 덮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주해 왔고 아까 한 얘기야. 아까 꼼꼼이가 벌써부터 얘기했어. 똑같은 얘기야. 지금도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데 결국 호모미그란스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조일중 기자를 2번 죽이는 아주 진정성을 발휘하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속해 있던 땅을 떠나고 또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 이거는 천부인권에 가깝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그쵸, 그쵸, 자연권에 맞아요. 가깝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자연권, 천부인권이 현대사회에서 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왜 이게 전에는 우리 인류들이 막 원없이 이제 이동을 했는데 그렇게 과감한 모험을 시도했는데 왜 근대 국민 국가가 들어서고 나서 여권과 비자가 생겨나면서 오히려 우리는 뭔가 이동의 그러한 자유가 더 없었지. 퇴행했는가 없어졌는가 그렇지, 그렇죠. 그러한 맞아. 좀 문제의식이 있죠.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한 주권의 절대성과 또 어떻게 보면 배타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치, 국민국가의 그치. 배타성. 근대 국민국가가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약간 깊이 있는 고민들이 이거 책 안 책에 읽고 되어 왔네.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 제가 한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 문단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겁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여행에 필요한 것은 여권과 비자가 아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열린 마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이면 충분하다. 길고 먼 여행이 시작되는 곳은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의 사바나 지대, 물방울이 맺힌 나뭇잎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파고드는 숲이다. 서정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 이주민으로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저 자영업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서정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집 한번 가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다시 한번 작년에 돌아오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정적인 글을 가져온 건 네. 너무 가증스럽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약간 비판 지점이 그런 것도 있어요. 이론과 현실적인 삶은 늘 괴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100만 명이 벌써 100명이 넘어가는 넘었나?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살펴볼 때도 우리 똑같이 그 사람들의 위치에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블루칼라들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약간 혐오하는 그런 기질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뭔가 임금 수준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아니라 결국엔 체제와 어떤 거대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1차적으로 너무 이질적이고 낯선 사람들한테로 그 혐오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없는 현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들, 블루칼라들이 무식해서 그런가, 몰라서 그런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너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와 그러한 그렇지. 배척을 동물들도 다 그렇잖아요. 네, 너무나 본능적이라는 그럼. 거죠.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있어요, 사실. 예. 늘 이론과 현실은 현실. 꼭 들어맞지 않는다. 예. 아니 여기서 박희근 조일중 기자를 저는 매우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 책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이것과 다른 현실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예. 또 이제 우리 특히 자영업이 좀 속해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제한 중국 동포들의 현실은 저런 서정적인 감성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그 이주민과 선주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철학이 필요한 거죠. 절대적인 환대 개념. 데리다를 데리고 와야 그럼 됩니까? 절대적인 환대가 필요한 건데 그럼 공부를 해야 되잖아.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데리다를. 자, 그러면 제 순서는 아주 짧은, 다들 아주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아주 아끼는 책 좋습니다. 문학평론가 신영철이 그러니까 에티카, 스피노자 에티카를 모티브로 해서 쓴 느낌의 공동체라는 평론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것만으로 신영철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던 책인데 저는 느낌의 공동체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 이 느낌이라는 말이 너무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그게 끝입니까? 복수다 복수. 끝입니까? 여기에
슬픔의 유통기한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슬픔의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은 중경상림에 나오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는 만년으로 하고 싶다 그런 얘기 나오죠. 기억나요. 그거를 이제 모티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시를 평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정래 시인의 칼과 칸나꽃이라는 시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펀이 결과적으로는 중간에는 노마드 삶을 많이 다루면서 슬픔이 잘 희석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주체적으로 그 집 살던 집에 가면서 울컥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시 길을 떠날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바로 그런 사람들로 힘을 얻은 거죠. 위로. 그래서 그 슬픔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이런 시간의 부드러운 손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움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감정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를 칼과 칸나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거는 또 책 아니 읽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분명히 그게 쉽니까? 내 대사를 알고 있네. 우리와 후하다. 아주 딱 보니까 벼르고 있어. 네가 한번 읽어봐라. 근데 이게 칼과 칸나꽃의 눈이 안 보여가지고. 네, 부탁드립니다. 너는 칼자루를 쥐었고 그때 나는 재빨리 목을 들이민다. 칼자루를 쥔 것은 내가 아닌 너이므로 휘두르는 칼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나이므로 너와 나 이야기의 끝장에 마침 막 지고 있는 칸나꽃이 있다. 칸나꽃이 칸나꽃임을 이기기 위해 칸나꽃으로 지고 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슬퍼하자 실컷 첫날은 슬프고 둘째 날도 슬프고 셋째 날 또한 슬플 테지만 슬픔의 첫째 날이 슬픔의 둘째 날에게가 무너지고 슬픔의 둘째 날이 슬픔의 셋째 날에게가 무너지고 슬픔의 셋째 날이 다시 쓰러지는 걸 슬픔의 넷째 날이 되어 바라보자. 칼과 칸나꽃 중에서 이 최정리. 슬픔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근데 이거 너무 와닿았어요. 그런데 레바논 감정이라는 시집에 실려 있답니다. 네. 그리고 또 뒤에 이 신영철 시인이 슬픔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2개의 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행숙 시인의 이별의 능력의 일부를 이제 또 이제 발췌해서 소개해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2시간 이상씩 노래를 부르고 3시간 이상씩 빨래를 하고 2시간 이상씩 낮잠을 자고 3시간 이상씩 명상을 하고 헛것들을 보지. 매우 아름다워. 2시간 이상씩 당신을 사랑해. 그렇군. 하염없이 노래를 부르다가 하염없이 낮잠을 자다가 눈을 뜰 때가 있었어. 눈과 귀가 깨끗해지는데 이별의 능력이 최대치에 이르는데 털이 빠지는데 나는 2분간 담배 연기, 3분간 수증기, 2분간 냄새가 사라지는데 나는 옷을 벗지. 저 멀리 흩어지는 옷에 대해 이웃들에 대해 손을 흔들지. 이별의 능력 중에서 네. 김행숙 시인의 2번째 시집 이별의 능력에서 골랐습니다. 저는 이 그 노매드랜드가 이별에 대한 이야기, 슬픔의 유통기한에 대한 이야기, 또 시간이라는 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영철의 평론이 엄청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슬픔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그 중경상님의 대사처럼 만년 천년 해놓고선 그 하루가 둘째 날에 가서 지고 둘째가 셋째 날에 가서 그 슬픔이 다른 걸로 변하더라도 그 슬픔이 나중에 그리움, 회한 이런 걸로 바뀌더라도 나는 너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오늘 다 짜고 뭐 책만 가져오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3명이 다 그러니까. 책이네요. 뭘 가져오셨습니까? 아니, 노래? 드레싱인데 아니, 책 인문학 하나로 드레싱인데 충분하지 않나요? 그러게 책 저기 너무 손쉬운 그 콘텐츠를 아니 갖고 온 거 손쉽다. 아닙니까? 여기 네? 너는 진짜 손쉬웠어. 뭐가 손쉽습니까 제가? 근데- 아니 제가 퀴즈도 출제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요. 근데 왠지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맞아도? 아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영상 콘텐츠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영상이면 영상이지 콘텐츠. 아니 영상 커피를 콘텐츠를 마시다 봄을 가져왔어요. 뻔했습니다. 아니 이런 전문 용어를 쓰다니. 자, 영상이 더 쉬운 거 아닙니까? 뭐가 쉽습니까? 많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재생만 하시려는 거잖아요. 재생. 아니 왜 이러세요? 그래서 아니, 그런가? 재생을 할 수는 없어. 재생할 수는 없는데. 책과 다르다. 지금 책이나 네. 영상이나. 자 이게 무슨 뭐에 관한 영화라고요? 집에 관한 영화라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 영화가 또 다큐멘터리 장르를 모방하고 있다. 약간 페이크 다큐라고 그쵸. 얘기해도 맞아. 뭐 무방할 정도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큐멘터리라는 개념과 집이라는 요 용어를 두 개를 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떠오르는 영상 콘텐츠가 있었어요. 네, 바퀴 달린 집? 아유 진짜. 네, 뭐 그것도 너무 나쁘진 않은데. 그럼요. 네, 네, 수준이. 수준. EBS에서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축 탐구 집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바쁜 하루의 삶을 뒤로 한 채 편히 쉴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장식하는 곳,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곳, 내 아이들이 자랄 곳. 시대에 따라 집의 모습은 바뀌어 왔지만 집은 곧 내가 살고 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도 합니다. 타인의 집을 들여다보는 일은 그래서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소개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예. 이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요. 흥미로운 집들을 그러니까 건축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집, 그다음에 그 집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집. 그래서 뭐 산골짜기에 있는 집도 찾아가고 아주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집도 찾아가고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집이 지어지게 된 사연. 또 독특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건축탐구 집은 집과 사람,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이고요. 재작년 2019년 4월부터 방송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니까 만 2년이 됐잖아요. 지금 만 2년 동안 100회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한 90회 지금 우리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90회 정도 방송이 됐는데요. 이게 유튜브로도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구독해놓고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중에 하나는 이제 비행기 사고 나는 다큐 9분이라는 웃을 얘기는 아닌 것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좋아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바로 이 건축 탐구 집이에요. 그래서 삶의 곳곳에서 사람들이 집을 어떤 모양으로 생각하는가, 또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가. 하는 거를 그 아주 구체적인 그 한 채의 집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내레이션을 배우 김영옥 씨가 해요. 그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여배우로서. 근데 그 내레이션이 너무너무 푸근하고 좋아요. 광화문 사거리에 사시는 김영옥 선생님. 네, 너무 푸근하고 내레이션이 또 맛깔지고 아주 구성져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책으로 안 나왔을까? 책으로 나와도 물론 좋겠다.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한 건 노마드지만 이 여기는 이제 어떤 공간 속에 장소 속에 지어져 있는 집을 주로 얘기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1부에서 던지면서 시작했는데 이 영화는 그 질문을 묻고 있다라고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버전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100개의 집이 있으면 100개의 답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각각의 답안들을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네, 유튜브에서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강추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노매드랜드로 아주 지금 좋은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앞으로도 클로이 자오 감독님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다음 작품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이렇게 세상을 조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볼 수 있는 여성 감독들이 더 나오기를. 뭐 인종의 색깔이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음 작품은 마블의 이터널스 감독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래요? 분이네요. 네네.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네. 그러면 너무 기대된다. 그것을 본인이 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감독으로 도전적이다. 정말 도전적이고 멋지다. 네 진취적이고 다른 기대됩니다. 데서 누가 되기 전에 해야 되겠다 해서 마블에서 바로 픽업. 좋은 네. 스토리를 보는 눈이 네. 있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발굴하는 눈이 있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들과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표출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탁월하신 것 같아요. 사실 할 얘기는 더 있죠. 호머 나렌스야. 굳이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 아마존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맞아, 것도 맞아. 거기서 이제 노인들이 거의 일하는 맞아. 사람들이 거의 다 너무 노인들이잖아요. 예, 네. 노인들이 다큐처럼 나오죠. 와서. 이것도 실제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왜 노인들을 그렇게 단기적으로 채용하느냐 이것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한 4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을 주면서. 네네네. 아마존도 네네네. 10달러를 주면 사회적인 어떤 6달러는 그렇죠. 주고 사회적 네. 보장 4달러는 제도에 이제 뭐 받을 수 기여하는 있는 거지. 그런 네. 거. 아, 네네네. 괜찮네. 4달러? 네. 묻고 따블로가. 네, 저희는 이렇게 네. 진지하게 시작해서 늘 가볍게 끝나는 마무리가. 저희 매력이죠. 네. 네, 기레 인문학 여기서. 근대 영화 속의 한중일 그 풍경을 좀 찾아다니다가 오늘은 저기 서양에서 흔적을 네. 좀 찾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또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채널 무비 불렀어!